금주의 부동산 이슈. 이재명 대통령님 아파트 지을 땅 서울에 여기 있습니다. AI와 함께 제가 분석해 봤는데 3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오늘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혁신 전략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만들었냐면 저와 함께 AI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종합 요약을 해보면 핵심 목표 및 공급 계획을 본 전략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급 계획을 결합한 툭트랙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손을 안 잡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싫어하겠지만 다주택자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존 주택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게끔 이런 촉진 전략도 계획을 한번 짜봤고요. 동시에 이거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손을 잡을 듯 합니다. 상기 신도시 조속히 개발을 하자. 조금 고밀화 시켜서. 그 두 번째 내용은 서울시나 LH나 S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30년 도래하고 있는 아파트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재건축해서 아파트 공급을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종로나 중구청 가보면요. 이 지역 일대의 구청장님들은 도심 공동화 형상, 그게 뭐예요? 낮에는 사람은 많은데 저녁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그런 도심 공동화 형상 때문에 이 지역 구청장님들은 골머리를 굉장히 앓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주택 공급을 통해서. 그래서 이 3가지 전략을 하나하나 그리고 이거를 실행시켰을 때 어느 정도 서울시에 주택이 공급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AI와 함께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크게 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 연간 주택 공급량, 집값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연간 주택 공급량은 25만 호에 달하는데 이거는 수도권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집값 급등의 원인은 서울 핵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서울하고 그 서울의 핵심 지역의 수요를 뺏어올 수 있는 그 일대의 주택 공급량은 한 4만 호에서 5만 호 정도면 충분할 듯 합니다. 이 정도의 숫자만 우리가 살고 싶은 동네에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면 집값 안정은 불러올 수 있을 듯 하니까 요걸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고 제가 앞으로 제시할 1기 신도시 그리고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종로나 중구에서 낙후된 상업지 재개발 이걸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연간 한 8만 5천 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다고 AI가 분석했네요. 왠지 좀 과장돼서 많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4만 호 정도는 안정적으로 공급될 듯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울 핵심 지역 집가격을 잡기 위한 주택 공급 목표량은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을 듯 하니까 한번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3가지 노드맵 그 첫 번째가 1기 신도시 어쨌든 현재 나대지 상태고 토지 보상도 거의 마무리됐고 이제 착공만 하면 되니까 여기를 조금 더 고밀화 시켜서 조속히 주택 공급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아마 정부는 열심히 추진 중에 있을 듯하고 아마 빠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서 첫 번째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듯 하고요. 문재인 정부 때죠. 정부가 처음 상기 신도시 발표했을 때 어디예요?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주요 5개 지구와 플러스 중소규모 택지까지 포함하면 계획된 주택 공급량이 무려 30만 호입니다. 이거 빨리 조속히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보면 연간 약 3만 호 정도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으니까 10년 동안 이거 빨리 조속히 하자. 지금 시흥 지역 이름 까먹었는데 시흥 어디야 까먹었어. 광명 옆 동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맨날 까먹어요. 하여튼 거기도 이제 토지 보상 이루어진다고 하고 해서 중소규모 택지 플러스 상기 신도시까지 하면 연간 30만 호. 그러면 매년 한 3만 호 정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니까 요 정도 물량이면 한 달 전에 미친 집 가격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수량일 듯하고 하지만 이 지역들이 우리들이 간절히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좀 아니죠. 그래서 이거 말고 두 번째 전략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택 공급 계획 연도는 한 2년 뒤부터
현재 서울 시내, 경기도는 제외했어요. 서울시나 LH나 S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가 무려 한 10만 호 정도 될 듯 합니다. 이 아파트들 빨리 재건축해야 돼요. 이 아파트가 준공한 지 30년이 도래하면서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2002년 8월 1일쯤에 오세훈 시장이 싱가포르로 날아가서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한 사례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공공 아파트긴 하겠지만 누군가는 맨날 집 사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양질의 타워팰스와 같은 임대 아파트, 장기 전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상세히 한번 볼게요. SH가 2003년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재건축 연한 30년에 도래하고 곧 도래할 노후된 공공임대 아파트가 34개 단지 무려 414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거 재건축하면 물량이 10만 호까지 약 순중에 6만 호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향후 20년 내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할 서울 시내 전체 노후 임대 아파트가 무려 258개 단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간은 걸리겠지만 순차적으로 재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무려 23만 호 정도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 본인들 땅이잖아요. 그리고 노원구 사례를 보다 보니까 용적률 93%를 435%까지 증액시키고 층수도 거의 50층까지 짓더라고요. 이와 같은 본인들 땅,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 국가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AI가 평균적으로 연간 15,000호씩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아까 3기 신도시를 통해서 3만 가구 이상 임대 아파트 재건축에 의해 15,000호 이상 주택이 공급된다고 보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도달할 듯하고, 마지막 세 번째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서울에 있는 중구나 종로구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는 상업지인데도 불구하고 용적률 최소 1000%, 많게는 1500%를 받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후된 곳이 많아요. 아마 가보시면 60년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 조속히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구청장도 종로구청장도 또 그 지역 시민들도 여기를 개발을 원하거든요. 이 지역은 상업지이기 때문에 원래 업무지구를 지어야 되는데 요즘에 법이 바뀌어서 주거지역을 많이 지었을 때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이렇듯 구청장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 낙후된 상업지를 조속히 개발해서 주거와 업무와 상업이 복합된 복합개발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지역 일대를 이렇게 고밀화시켜서 용적률 1000%, 1500%로 부여해서 재개발을 진행시킨다고 보면 세운지구, 우리 다 알고 있죠. 세운지구를 포함한 종로, 을지로, 태계로, 서울역 일대 낙후된 상업지 대상으로 재개발을 시키게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최소 3만 호에서 5만 호. 아까보다는 물량이 좀 적죠. 아무래도 도심이다 보니까 섹터는 좀 작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 지역보다는 많이 원하는 곳이니까 여기에 3만 호에서 5만 호 정도가 꾸준히 공급될 수 있다. 그러면 한 10,000호씩 5년 동안 공급이 되겠네요. 또 여기에 더해서 영등포와 구로구를 가면 낙후된 중공업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법이 바뀌어서 용적률 250%가 아니고 400%까지 주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이 지역도 조속히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10년간 4만 호에서 5만 호 정도가 공급될 듯 합니다. 이렇듯 약 10년 동안 종로나 중구청 그리고 영등포나 구로구 일대에 낙후된 업무지구를 개발시켜서 당연히 오피스도 지어야 되지만 아파트, 임대아파트 지어도 돼요.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안 하니까 그렇게 공급하게 되면 10년간 평균적으로 1만 호 정도 주택 공급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상기 신도시 공급을 통해서 연간 3만 호 이상, AI는 6만 호 적어놨지만 이건 좀 아닌 듯하고 약 3만 호 이상 평균적으로 연간 여기에 임대아파트 재건축하면 한 10년 동안 연간 1만 5천 호 이상, 그리고 여기에 노후된 도심,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구로구 일대에서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면 연간 한 1만 호 이상 10년 동안 그렇게 되면 약 4만 5천 호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의 아파트 수량이 꾸준히 공급만 되면 여기 플러스 또 뭐가 있나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 압구정 재건축, 여의도 재건축, 뭐 광명 재건축 이런 데서 꾸준히 공급된다고 하면 주택 부족으로 인한 집값 급등의 사례는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혹자들은 내가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값 안정에 이렇게 열의를 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듯한데 우선은 저는 어쨌든 제가 부동산 업에 있기도 하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은 바람이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부가 의사와 부동산에 몰려 있다는 게 굉장히 불만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어떻게 대한민국 모든 부가 특정 직업과 특정 분야에 다 몰려 있냐고요. 대한민국은 의사하고 부동산밖에 없어요. 의사면서 부동산 투자 잘하면 1,000억도 찍는 것 같아요, 돈은. 이건 옳지 않죠. 현재는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부가 공학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I도 가고 반도체도 가고 그래야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잘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선은 1기 신도시 고밀화시켜서 주택 공급을 빨리 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임대아파트 재건축에서 주택 공급을 빨리 하자. 세 번째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정확히 종로구, 중구, 구로구, 영등포구 이 일대를 빨리 재개발시켜서 주택을 공급하자. 하지만 이 공급 또한 당장 내년에 공급될 수는 없잖아요. 최소 짧으면 3년, 길면 5년 사이에. 그러면 당장이 문제인데 그러면 당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하면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손을 안 잡을 겁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안은 다주택자들 규제를 완화시켜야 됩니다. 왜 다주택자를 완화시켜야 되는지 숫자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서울시 전체 가구 중에서 국가가 서울시가 LH나 SH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물량은 불과 3만 3천 호에 불과합니다. 제가 왜 다주택자들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그들이 갖고 있는 주택 물량을 시장에 융통시켜야 되는지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SH, LH 서울시가 관리하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서울시 전체 주택의 8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 숫자는 33만 6천 호예요. 하지만 현재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공급하는 물량은 무려 150만 호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서울시 전체 가구 중에서 50% 정도가 임대아파트에 삽니다. 그 임대아파트 사는 가구 중에서 LH, 서울시, SH가 공급하는 물량을 제외하게 되면 150만 호라고요. 이들의 물건을 시장에 풀어내야 됩니다. 이들 말고는 단기적으로 1년에서 3년 사이에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도세, 다주택자들 양도세 한시적 완화를 통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끔 테러를 열어줬으면 하고 또한 어쨌든 다주택자들은 본인의 이기심,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주택수를 많이 늘렸잖아요. 대중은 또는 정부는 다주택자를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어쨌든 반발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전략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전략은 뭐냐면 양도세에서 일부분은 AI나 반도체에 재투자할 수 있는 채권을 매수하게 된다고 하면 양도세를 조금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떡을 주면서 이들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끔 테러를 열어준다고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지 않을까. 여론의 나쁜 이미지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고 또 시급한 주택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총정리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끔 테러를 열어주시고 그 방법은 양도세를 완화하되 그 완화되는 일부분을
국가가 밀고 있는 AI나 반도체에 재투자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시켰으면 좋을 듯하고, 넛지로서 중장기 전략은 3기 신도시 빨리 고밀화시켜서 주택 공급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임대아파트, 서울시나 LH나 S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재건축을 지속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도심 저개발지역, 상업지인데도 불구하고 중공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일대를 개발시킨다고 하면 현재 집값 부족으로 인한 집값 불안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제 의견과 다르게 다주택자하고는 손을 잡지는 않을 듯합니다. 상기 신도시나 임대아파트 재건축은 할 듯하지만 그거는 장기적인 목표고, 그래서 시급한 주택 공급을 해결하고자 그분들이 제시하는 내용은 뭐냐면, 국가나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 유휴부지 또는 군부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10년 전, 20년 전에도 지속됐다고요. 근데 왜 개발이 안 됐냐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릉 CC부지나 수서역 일대, 또 목정역 일대 유수지, 이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엄청 반대를 하고, 그렇게 되면 다음 선거 때 그 지자체장은 당선 못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됐다고요. 그나마 또 아이디어 낸다는 게 동사무소 헐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요? 그거 아파트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세대 빌라 수준이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은 안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그리고 또 궁금해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군 부지를 개발로 통해서 과연 주택은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을까를 확인해 보니까요, 순증량은 4만 호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일 수도 없고 일회성에 불과해요. 그래서 다시 최종 정리를 해보면 제발 다주택자들하고 손을 잡기 바랍니다. 물론 다주택자들 본인들의 이기적인 욕망, 돈을 벌고 싶은 욕망으로 주택을 많이 보유했죠.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주택을 많이 샀지만 그 물량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전월세 시장에 뿌려진 거잖아요. 국가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전월세 물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시장은 항상 선의가 아니고 이기심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돈을 벌고자 하는 이기심 때문에 빵을 많이 만들어내듯이 이런 것도 좀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 너무 미워하시지 마시고 이제 손을 잡아야 될 듯 됩니다. 어느 정도 집가격이 잡히면 이들의 물량을 시장에 나올 수 있게끔 테러를 열어주시는 게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정부 관계자 대통령님께서는 반드시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좀 더 재밌고 자극적인 뉴스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